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적게 될 줄은 차마 몰랐네요. 지금은 다 지난 일이지만 한때 저희 가족 전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제 여동생은 한동안 병원 다니면서 상담받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했던 일이라 얘기해보고자 사연 보내봐요. 여기에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가능하다면 없었던 일처럼 저도 제 여동생도 다 잊고 살고 싶네요. 저는 5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동생은 어렸을 적부터 처음 보는 사람마다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인형처럼 예쁜 아이였어요. 오죽하면 부모님께서 여동생이 어릴 땐 너무 예뻐서 유괴당할까봐 일부러 옷도 남자애처럼 입히고 머리도 대충 하나로 묶게 했거든요. 조금 커서는 중고등학생이면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남학생들이 여동생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못살게 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여동생은 정말 급이 다르게 예쁘다 보니 특별히 남자한테 먼저 관심을 가지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애 얼굴이 워낙 눈에 띄게 예쁘니까 같은 학교 날라리 무리들이 같이 놀자고 꼬셔봐도 저희 여동생은 워낙 조용한 성격에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범생 스타일이라 꿈쩍도 안 했죠.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자매 입장에서 비교당하지 않았냐 묻는데, 사실 전 워낙에 긍정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여동생을 향한 열등감이나 질투심 같은 건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저대로,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사는 거다 생각했죠. 그리고 남들이 들으면 합리화하는 거냐 비웃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살아오면서 여동생이 외모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지켜오다 보니 마냥 좋은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동생은 외모 때문에 덕본 일도 있었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것도 몇 번 있었거든요. 여동생이 고등학생 때 주로 야자 마치고 밤늦게 귀가했는데, 그때 스토커가 따라붙어서 경찰에 신고했던 일도 있었고, 여동생이 공부해야 한다고 고백을 거절했었는데 거절당한 남학생이 갑자기 돌변해서 지가 뭔데 자길 거절하냐고 소리치며 저희 여동생을 때리려고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죠. 생각해보니 지금 사연을 쓰게 된 계기도 어쩌면 여동생이 외모 때문에 큰일 났던 그 몇 번 중 한 번에 포함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것 말고도 기억나는 게 여럿 있네요. 그래서인지 은근하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여동생을 보자니 언니된 입장에서 괜히 안쓰럽고 걱정스럽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앞으로 남자는 잘 만날지 싶고요. 대학 다닐 때도 그 예쁜 외모 가지고 조용히 살아서 저희 부모님도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대학 졸업 후 취업한 회사에서 만난 선배랑 연애를 시작하더라고요. 안 그러던 애가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한 건 처음이라 저희 부모님도 저도 응원했어요. 둘 다 성격이 잘 맞았는지 4년 넘게 만나왔죠. 제가 여동생이랑 나이 차이는 조금 있어도 거의 친구처럼 지냈었기 때문에 여동생이랑 여동생 남자친구랑 자주 얼굴을 보거나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습니다. 여동생이 20 후반이다 보니 결혼 정년기라 양가에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솔직히 4년이면 알 거 다 알 만큼 오래 만나온 사이라 둘이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고, 저도 만나다 보니 여동생 남자친구가 참 좋은 사람이라 괜찮을 것 같았는데, 손만 잡고 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모르는 일이라고 청첩장까지 다 뽑아놨는데 상대 남자 쪽에서 제대로 된 이유도 안 알려주고 갑자기 결혼을 파토내더군요. 갑작스러운 파혼 선언에 깜짝 놀라 여동생이 그 남자한테 전화도 하고 집에도 찾아갔었는데 만족스러운 대답도 듣지 못한 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충격이었는지 여동생은 한동안 밥도 안 먹고 눈에 생기도 잃은 채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 여동생이 걱정되신 부모님이 저대로 놔두다간 정말 무슨 일 나겠다 싶어 선자리도 알아보고 여동생을 억지로 내보냈었죠. 그 선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제부였어요. 솔직히 전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에 반대하는 편이라 부모님이 억지로 여동생한테 선보라고 할 때 꺼림칙했는데, 여동생은 정말 다른 남자가 필요했던 건지 겉으로 보기에 선으로 만난 사람과 만남을 쭉 이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5개월도 안 돼서 여동생과 제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해서 주변에서 혹시 애가 졌냐고 묻기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남자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기도 했고 여동생도 기왕할 거면 나이에 3자 달기 전에 하루라도 젊을 때 하자 싶어서 이렇게 됐네요. 4년 사귄 남자친구랑 결국 파혼하고 4개월 조금 넘긴 남자랑 결혼하는 여동생을 보고 인생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제부가 되게 잘생겼긴 했어요. 제부랑 여동생이랑 나란히 앉아있으니까 둘 다 예쁘고 잘생겨서 드라마 찍는 것 같이 훈훈하더라고요. 처음엔 여동생이 파혼당한 상처로 얼굴 하나만 보고 고른 건가 싶었습니다. 어차피 성격이나 다른 거 다 고려한 사람이랑도 오래 사귀다 갑자기 파혼했으니 남자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게 된 건가 싶었어요. 뭐 결혼하면 평생 볼 얼굴인데 기왕이면 잘생긴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제부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부네 집은 돈도 많은 축에 속하는데 문제는 제부 부모님, 그러니까 여동생 시부모가 진짜 극성이었거든요. 상견례 때 저희 식구들도 다 있는 데서 여동생 나이 많다고 지적하질 않나, 결혼하면 무조건 애부터 가지라고, 부부 사이에 결정해야 할 문제에 벌써부터 간섭하질 않나. 제가 먼저 결혼해본 입장에서 여동생이 결혼하고 겪게 될 시월드가 눈에 훤하더라고요. 저야 운 좋게 남편 잘 만났고 좋은 시부모님 만나서 편하게 살지만 그동안 친구들로부터 자기 시댁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자주 들어왔었거든요. 여동생 신혼집이 마침 저희 부부네 집에서 5분 거리인 아파트라 거의 매일같이 얼굴 보면서 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동생이 시댁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소식 없냐면서 무례한 질문을 하질 않나. 그 후로 하루에 몇 번씩은 전화와서 아이 문제로 잔소리한대요. 근데 아이 문제로 잔소리하는 거면 그 내용이 다양하겠냐고요. 여동생도 처음에는 내내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리다가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잔소리하니까 미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이 말하길 제부도 결혼 전부터 계속 아이 빨리 갖고 싶다고 말해왔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소식이 없다면서 한숨 쉬더군요. 주변에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가 많던데 여동생도 그런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괜찮을 거라는 위로뿐이라 그거라도 열심히 해주고 집으로 돌아갔었네요. 그리고 몇 달 뒤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여동생이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제게 전하더군요. 도저히 기미도 안 보이고 시어머니 잔소리는 갈수록 심해져서 제부랑 상의 끝에 제부가 아는 사람이 의사로 있는 불임클리닉에 방문했었대요. 둘 다 검사를 받았는데 여동생이 불임까진 아니지만 자궁이 약한 편이라 자연적인 임신이 힘들 수도 있다고 의사로부터 시험관 수술을 추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 보여서 저는 일부러 아예 불임 아닌 게 어디고 시험관 시술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며 요즘엔 난임 부부가 워낙 많아서 시험관 하기 많이 한다더라 말해주면서 기운을 북돋워 주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여동생은 제 말에 기운을 좀 차렸는지 그렇지 않아도 제부가 아이를 너무 원해서 시험관 시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죠. 시술은 성공적이었는지 얼마 있지 않아 여동생 부부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옆에서 여동생의 고충을 전부 봐왔기 때문에 제가 다 기쁘더라고요. 10달이 쏜살같이 지나가 여동생이 남자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연예인처럼 예쁘고 잘생긴 여동생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조카가 얼마나 예쁠까 궁금하더라고요. 여동생 병원을 찾아가 조카를 처음 보는데 아직 너무 어려서 그런가 누굴 닮았는지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조카는 대체 누굴 닮은 건지 애매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조카를 보시고는 여동생더러 너는 눈이 참 예쁜데 왜 얘는 네 눈을 안 닮았냐? 쌍꺼풀도 없네. 사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눈이 크고 쌍꺼풀 진하게 있는데 이상하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실제로 조카는 여동생 부부랑 다르게 눈도 작고 어디서 물려받았는지 모를 악성 곱슬머리이기까지 했어요. 제가 여동생한테 농담조로 병원에서 애 바뀐 거 아니냐고 놀린 적도 있었죠. 자기를 안 닮았지만 여동생은 배합 하나 한 자기 자식이라고 조카를 끔찍하게 아꼈어요. 아들 낳았다고 시댁에서도 기펴고 다닐 수 있고 이제 잔소리도 안 들어서 편해진 탓도 있었겠죠. 공교롭게도 여동생이 아이 낳고 얼마 안 있어부터 제부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가정에 조금 소홀해졌어요. 육아를 두 사람이 같이 해도 쉽지 않은데 여동생 말 들어보니 하필 그때부터 임신기간 동안 미뤄온 출장이다, 야근이다, 뭐다 해서 집에도 잘 못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외로워진 여동생이 조카 키우는 데에만 집착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막상 아이를 원해서 여동생이 힘든 시술까지 불사하고 아들 낳아줬더니 여동생에게 신경을 못 써주는 제부가 괘씸했지만 미뤄왔던 일 때문이라 하니 할 말이 없었죠. 근데 그거 말고도 출산 후에 여동생이 거의 독박 육아하다시피 하면서 살다 보니 나이도 있고 해서 당연히 젊었을 때보다야 미모가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한 번은 여동생이 참다 제게 울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애 낳았으니 됐다고 이제 자기한테 손가락 하나 안 거린다고요. 처음에는 제부가 바쁘다 보니 이것저것 신경 쓰기 피곤해서일 거라고 달랬는데 부부인 여동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할 수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갓 4살 된 조카가 이유 없이 열이 오르고 그래서 여동생이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만성 편도선염이라고 하면서 나이가 어릴수록 수술할 때 덜 아프니까 한번 고려해보라 했대요. 자식 가진 부모는 아이가 조금만 다쳐도 벌벌 떨면서 자기가 대신 아파주고 싶을 심정일 텐데 흔한 수술이라고는 해도 그 어린아이한테 수술시키는 건데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하필 그때도 제부는 다른 지역에 장기 출장 가 있었던 터라 조카의 수술을 위해 제가 대신 여동생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카가 수술받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뜻밖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조카가 혈우병 보인자라서 당장은 수술이 어려울 것 같대요. 난데없이 혈우병이라는 소리에 여동생과 저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잘은 몰라도 제가 알기론 혈우병이 유전으로 생기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의사분도 검사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혹시 조카 부모인 여동생이나 제부 둘 중에 혈우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바로 물으시는 겁니다. 여동생은 당연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곰곰이 생각하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말하길 신혼 초에 제부가 여동생한테 야식 차려준다고 하다가 칼에 심하게 베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주말 밤인데다 응급실 갈 정도의 상처는 아니어서 그냥 집에서 거주로 응급처치했었대요. 그동안 특별히 말도 없었고 그때 그 상처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아물었던 걸 보면 제부도 혈우병은 아닌 것 같다고 자기를 속인 것 같지 않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뭔가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여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보았습니다. 저기 그러고 보면 조카랑 너랑 제부도 닮지 않았는데 갑자기 혈우병인 거 하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게 친자검사라도 하는 게 어때? 재수없는 확률로 병원에서 바뀌었던 걸 수도 있잖아. 제 말을 들은 여동생은 순간 버럭하면서 어떻게 이모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냐고 크게 실망하는 듯 했지만 자기도 혼란스러워하는 게 표가 났어요.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여동생은 남편이 쓰던 빗과 칫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과 쓰던 칫솔을 가지고 가서 각각 친자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출장 중인 제부에게는 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방해할까 싶어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동생과 조카의 친자검사 결과는 친자가 아니라고 떴는데 제부와 조카 사이의 친자검사 결과는 친자가 맞다고 뜨는 겁니다. 두 사람은 부부인데다가
분명 여동생이 직접 배 아파 낳은 자식인 걸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 싶었어요.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친자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려면 직접 출산한 엄마 쪽에서는 친자라고 뜨고 아빠 쪽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와 여동생 둘 다 결과를 보고는 충격받아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동생이 불임 클리닉에서 시험관 시술을 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여동생에게 혹시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난자가 바뀌었던 거 아니냐고, 이게 사실이면 당장 불임 클리닉 찾아가서 고소해야 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동생도 자기 자식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진지한 얼굴로 우선 함께 불임 클리닉을 찾아가기로 했죠. 당시에 여동생을 시술해준 의사가 제부와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제부에게 사실을 전할 겸 전화를 걸었는데 일이 바쁜지 계속 부재 중이더라고요. 결국 저희끼리 그 의사를 찾아가 친자 검사 결과와 조카의 혈우병 소견이 담긴 진단서 등을 내밀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혹시라도 병원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들까봐 일부러 저희 남편이 법무직 공무원이라고 말하면서 아는 법조계 인맥 다 동원해서 확실하게 하겠다며 강하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의사도 법의 철퇴는 무서웠는지 눈을 질끈 감더니 하나하나 술술 털어놓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필요하게 될까 싶어 몰래 녹음기를 켜고 의사를 대면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 선택만큼은 정말 잘했다 싶어요. 처음엔 의사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제부가 자기한테 간곡히 부탁했었대요. 제 여동생과 불임 클리닉을 찾아갈 테니 여동생에게 자연적인 임신이 어렵다고 말해달라고요. 그리고 자기 부부한테 시험관 아기 시술을 권유해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실은 제 여동생이 난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부가 어떤 이유에서인진 몰라도 시험관 시술을 받으려고 일부러 자연적인 임신도 피하고 제 여동생을 불임 클리닉에 데려가 난임 진단을 받게 만든 겁니다. 이것만 들어도 속에 천불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를 듣고는 화도 안 나더군요. 제부가 돈은 달라는 대로 줄 수 있으니 시험관 시술을 부탁하면서 여동생의 난자 대신 자기가 갖고 온 다른 사람의 난자로 바꿔치기 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의사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이 인간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제 여동생은 자기 핏줄도 아닌 생판 남의 아이를 10달 품고 있다가 낳은 꼴이 된 거고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요?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저도 미친 듯이 화가 났지만 옆에 앉아있던 여동생을 보니 여동생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의사랑 다른 지역에 있는 제부를 죽이고 싶어하는 눈빛이더라고요. 여동생을 진정시켜 우선은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제부에게 바로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저녁이어서 아무리 밟아도 자정 넘어서야 도착한다고 속 편하게 왜 그러냐는 제부 목소리가 가증스럽더군요. 조카가 많이 아파서 그렇다고 거짓말하니까 그제서야 알겠다고 바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에 조카는 잠시 저희 남편이랑 친정에 있도록 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사실을 전부하려 함께 여동생네 집으로 가서 제부를 기다렸어요. 저희 부모님 사실 아시고는 정말 제부를 죽일 기세로 분노하셨어요. 오기만 해보라고, 얘기 들을 것도 없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죠. 자정지나 제부가 집에 도착했는데 거실에서 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더군요. 여동생이 울면서 뛰쳐나가 제부 면상에 종이 서류를 집어던지면서 이거 뭐냐고 다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이 달려나가 흥분한 여동생을 진정시키려고 했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께 일단은 분사키라고 계속 말하셨죠. 제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은 찬찬히 읽어보더니 올게 왔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친자검사 결과가 100% 정확하진 않다며 여러 번 해봤냐고 물어보면서 당장 빠져나갈 구실을 찾으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볼륨 최대로 한 후에 불임 클리닉 의사와 나눈 대화 녹음 내용을 틀었어요. 내용을 들은 제부는 그제서야 무릎 꿇고
여동생과 저희 식구들에게 싹싹 빌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사실 여동생과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혈우병 환자래요. 보통 혈우병은 대부분 남자한테만 많이 생기는데 희귀한 케이스였죠. 혈우병이다 보니 임신이 힘들어서 자기 부모님이 그 여자의 결혼을 반대했고, 그래서 머리를 굴린 끝에 저희 여동생과 결혼한 거래요. 여동생과 결혼하고 시험관 시술로 아이 친엄마를 바꿔치기 하면 결국 낳은 건 여동생이지만 실제로는 그 여자랑 자기 아이인 거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겸 조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여동생과 적당히 타이밍 봐서 이혼하고 양육권을 얻어낼 생각이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사실을 알아버린 거였죠.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니까 이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참다 못해 제부놈 밀치면서 여동생 인생 망친 죗값 받으라고 하면서 고함치시고, 여동생은 이용만 당한 자기 처지가 불쌍해서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더군요. 법무직 공무원인 남편에게 부탁해서 그 의사랑 제부놈 고소하고 저희가 가진 모든 돈과 남편의 법조계 인맥을 다 동원해서 그놈들 최대한 오래 깜빵에서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여동생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조카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가 조카라도 불러도 되나 고민도 되네요. 아무튼 조카는 저희가 맞기도 그래서 여동생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여동생 시댁에는 제부놈이 한 짓이랑 깜빵에 들어간 것 때문에 망신살이 뻗쳐 제부와의 연을 거의 끊다시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숙연해지는 소식이지만 제부가 몰래 만나고 있던 그 여자분은 결국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데다 혈우병 때문에 큰 수술 함께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어 결국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하더군요. 나쁜 말이지만 제부가 천벌받은 게 아닌가 싶네요. 저희 가족 전부 한동안 그 일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저나 부모님은 그렇다 치지만 당사자인 여동생이 특히 고통스러워해서 정말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병원에 다니고부터는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 년 지나 우연찮게 여동생은 예전에 자기와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파혼한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네 집이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는 채로 저희 여동생과 결혼할 수 없었대요. 언제 다시 상황이 좋아질지 모르는데 마냥 여동생에게 기다려달라고 할 순 없었고, 그렇다고 모른 척 결혼해버리기엔 자기 때문에 힘들 여동생 생각에 그럴 수 없었다네요. 그래서 결국 파혼하고 잠적했던 거라고 하며,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 여동생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미혼이라고 고백했다는군요. 여동생도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이라 솔직해지고 싶어 그간 자기에게 있었던 비극적인 일을 다 털어놓았다고 하더군요. 얘기를 전해 들은 그 남자는 신경 쓰일 법도 한데 개의치 않고 그 상처 이제 자기가 옆에서 치유해주면 안 되겠냐고 다시 청혼했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국 재작년에 결혼해서 지금은 1살 딸아이의 부모가 되었어요. 사실 이렇게 말로 썼지만 그때 기억을 다시 되새기다 보니 새삼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여동생이 자기만의 행복을 찾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때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여동생을 보면 사람 인연은 다 정해져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는 여동생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아이와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